본인이 몸에 가해진 치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제가 척추 시술을 앞두고 있을 때는 최소한 4가지는 좀 챙겨보시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첫 번째로,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술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얼마 전 댓글에 본인이 사업은 허리 디스크인데 어느 병원에 가면 꼬리뼈 접근 경막의 시술을 받자, 또 어느 병원에 가면 MBB를 하자, 또 다른 병원에 가면 선택적 신경 차단술을 하자, 그런 처방이 내려지는데 왜 이렇게 병원 가는 곳마다 처방이 다르냐 하는 그런 이야기죠. 이 댓글도 댓글이지만 사실 한 1, 2주 전에 저한테 오셨던 40대 남자분이 굉장히 오랫동안 허리가 아팠는데 MRI상 디스크에 큰 이상은 없어 보입니다. 물론 약간 손상은 있지만, 근데 이분이 허리 통증을 무조건 시술로 낫게 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무수한 시술을 받고 왔습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시술도 있었지만 하면 오히려 디스크에 장기적인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시술까지 받아가지고 와서 참 제가 많이 가슴이 아팠었습니다. 그동안 저 나름대로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그게 아주 성공적으로 되는 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좀 스스로 낙심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척추 시술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나온 백년목 개정판의 치료편에 보면요, 11장의 제목이 별처럼 많은 비수술적 치료법입니다. 척추 치료법이 별처럼 많다는 이야기죠. 척추 치료법이 별처럼 많다. 제가 어느 미국 논문을 읽다 보니까 그 미국 저자가 수많은 척추치료법이라고 이렇게 썼더라고요. 척추치료법이 이렇게 별처럼 많은 이유는 뭐겠습니까? 무엇이 제대로 된 치료인지를 알기가 어렵기 때문이겠죠. 왜 척추치료는 무엇이 제대로 된 치료인지, 정답이 뭔지를 알기 어려운 이유가 뭘까? 첫 번째로는요, 이 척추 통증 혹은 관절 통증, 근골격계 통증이 정량화 혹은 객관화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혈압 같으면 혈압약을 먹기 전에 혈압이 150이었다가 약을 먹고 나면 130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그 혈압약이 효과가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통증은요, 주관적이다 보니까 어떤 치료를 하고 나서 그 후에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좋아졌는지 이거를 숫자화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효과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 몸에 가해지는 모든 치료에 대한 이게 정답이냐 아니냐를 찾는 것은요, 바로 임상시험을 통해서 찾습니다. 그런데 이 척추 혹은 관절 통증에 대해서는 임상시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짜 치료를 하기도 어렵고 대조군을 모으기도 어렵고 또 그걸 정량화하기가 아주 어렵고 동물 실험하기도 어렵고, 임상시험으로 정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 임상시험하기 어려운 것이 큰 문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척추 통증은요, 아무 효과 없는 치료를 해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굿을 한다든지 부적을 쓴다든지 이렇게 해도 좋아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죠. 그 이유가 첫 번째가 위약 효과고 두 번째가 자연경과로 좋아집니다. 자연경과는 건 시간이 지나면서 디스크가 아물면서 좋아지는 거고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거고요. 위약 효과라는 게 있는데 그거 뭔고 하니 밀가루 경단만 먹어도 내가 약을 먹었으니까 이제 안 아프게 되겠지 하는 그 기대감 때문에 본인의 통증이 저절로 좀 줄어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위약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어금니를 발치를 하고 나서 한쪽 그룹에는 몰핀을 투여하고 또 한쪽 그룹에는 생리식염수를 투여했는데 몰핀 4ml 투여했을 때 좋아지는 사람이 36% 정도였는데 생리식염수만 투여를 해도 39%의 사람들이 통증 호전을 보더라는 거죠. 이 위약 효과가 참 엄청나다. 내가 어떤 치료, 시술을 받고 혹은 약을 먹고 혹은 어떤 치료를 받고 나서 내가 좋아질 거라는 그 기대감으로 스스로의 통증이 좋아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그게 바로 위약 효과인데, 그런 위약 효과와 자연경과 때문에 아무런 효과가 없는 치료를 해도 좋아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거기 덧붙여서 여러분들이 아파서 어떤 전문가한테 가서 치료를 받았어요. 치료를 받았는데 그 치료가 효과가 없으면 그분한테 다시 돌아갑니까? 안 가죠. 안 가고 다른 전문가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치료를 하고 나서 그분한테 다시 환자분들이 다시 돌아올 때는요, 효과를 느낀 사람, 좋은 효과를 본 사람만 돌아올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긍정적인 되먹임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별로 효과가 없는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신 치료를 받았더니 내가 효과를 많이 받았어
하는 그런 평을 받을 확률이 훨씬 높은 거죠. 그러다 보니 자신이 하는 치료가 별로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약 효과로도 좋아지고 자연경과로도 좋아진 그런 분들이 다시 돌아와 가지고 당신 치료가 참 좋은 치료요 하는 이런 말을 해서 본인 스스로는 자신의 치료에 대해서 잘못된 착각, 내 치료가 참 효과가 좋구나 하는 그런 잘못된 착각에 빠지기 쉽다는 겁니다. 저도 그런 상황이 되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합니다. 기록해뒀던 환자분들을 한참 후에 제 진료실에 오지 않아도 제가 전화를 드려서 통증이 어떤지를 여쭤보는 경우도 있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제 치료가 정말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내려고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은 본인의 치료에 대해서 좋은 피드백만, 좋은 되먹임을 많이 받기 때문에 상당히 왜곡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치료하는 사람 나름대로 제각각 자신의 주무기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 주무기가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치료법이 횡행하는 겁니다. 부적, 굿,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다 이야기하기 힘들지만 여러 가지 정말 별로 효과가 없는데도 많은 치료가 행해지는 경우를 봅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본인의 몸에 가해진 치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제가 척추 시술을 앞두고 있을 때는 최소한 4가지는 좀 챙겨보시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첫 번째로 현재 시술을 받으려고 하는 내 몸의 문제가 과연 무엇이냐, 내가 뭐가 문제라서 이 시술을 받아야 되나, 그 다음에 이 시술을 받게 되면 이 시술이 작용하는 원리는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어떤 원리를 통해서 고칠 수가 있나. 세 번째는 이 시술을 받고 나면 그 치료 효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혹은 부작용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되고, 또 더 중요하게는 길게 봤을 때 내 척추 문제가 해결되는 그 긴 시간 동안에 이 시술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한 번씩 꼭 챙겨보셔야 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의과대학을 나오신 것도 아니고 의대를 나오고 전문의가 되어도 이 분야의 전문의가 아니면 잘 알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술을 앞두고 그 시술하시는 선생님하고 아주 자세히 상담도 하시고, 상담이 좀 미진하면 2차 의견, 다른 전문의한테 또 찾아가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현재 나의 문제는 무엇이냐. 대부분 허리나 목의 문제는요, 디스크 내부가 찢어져서 생기는 디스크성 통증이 있거나 아니면 디스크 속에 있는 수액이 밖으로 탈출되어 나와가지고 그 밖에 있는 신경뿌리에 염증을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생기는 방사통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디스크 내부 통증일 때는 굳이 치료를 안 해도 되는 것이죠. 방사통일 때는 신경뿌리 염증을 줄이는 시술 같은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후관절의 문제라든지 근육의 문제라든지 인대의 문제라든지 하는 부분은 후관절 통증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근육이나 인대의 문제의 통증은 허리 통증 혹은 목 디스크 증상의 원인하고는 별로 관계없다는 것이 요즘 많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근육, 인대 문제로 시술을 받아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 의문을 제기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치료가, 그 시술이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는 각 시술에 대해서 제가 조금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막의 스테로이드 주사 같은 경우는요, 배측 신경절에 생긴 염증을 줄이는 것입니다. 디스크가 탈출이 되어가지고 수액이 배측 신경절에 염증을 만들어서 방사통이 심한 것을 줄이는 것이고, 이때 경막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으면 2달 내지 석 달 정도는 통증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 줄어들었을 때 척추위생을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이 경막의 스테로이드 주사가 허리에는 큰 부작용이 없을 수 있지만 목의 신경뿌리에 경막의 스테로이드 주사를 할 때는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비가 온다든지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관절에 대한 스테로이드 주사인데요. 이건 후관절의 관절염 때문에 관절이 망가져서 그 속에 염증이 생겨서 그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후관절 염증으로 통증을 겪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통증의 강도도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통증 강도는 디스크 내부 손상이나 방사통으로 온다. 그러니까 디스크 때문에 오는 것이지 후관절은 영화로 따지면 엑스트라입니다. 엑스트라. 주연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관절로 인한 그 염증을 줄이는데 너무 신경을 많이 쓸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하는
시술이 뭐가 있냐 하면 수액 성형술 혹은 수액 감압술이라 그래가지고 바늘을 수액 디스크 안에 푹 꽂은 다음에 거기에 고주파나 열을 가해가지고 수액이나 섬유를 녹여내리는 그런 치료가 있는데요. 이 치료는 처음 나왔을 때는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았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임상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 치료 효과가 신통찮다는 그런 결과를 보고하게 되고 그 이후로 동물 실험을 해봤더니 수액이나 섬유륜이 오히려 괴사가 되더라. 임상시험을 했더니 위약보다 더 효과가 나쁘더라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면서 미국에서는 별로 인정하지 않는 치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꽤 합니다. 그런데 100년허리에 보면요. 캐러기 박사와 75명의 용감한 캘리포니아 주민들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 보면요. 디스크에 아주 작은 바늘만 한번 찔러도 10년이 지나면 그 디스크가 퇴행이 훨씬 빨리 오고 바늘을 찔렀던 그 자리 쪽으로 디스크가 탈출이 되더라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연구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수액 감압술, 수액 성형술은 웬만하면 제 몸이라면 제 디스크라면 받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MBB, 아까 나왔던 그 MBB. MBB는 뭔가 하면 후관절에서 나오는 통증을 전달하는 내측 분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 내측 분지를 고주파열을 가해가지고 태워버리는 겁니다. 신경을 죽여버리는 거죠. 우리 치과에서 치아에 통증이 있을 때 그 신경치료를 해서 신경을 죽여서 통증을 없애는 그런 것과 비슷한 치료인데 치아는 치아로 가는 그 통증 신호만 있는 신경이지만 이 MBB 내측 분지 쪽에는 뭐가 있냐면요. 내측 분지에는 후관절에서 나오는 통증 신호뿐만 아니고 우리 척추 주변근 중에 가장 깊이 있는 코어 중에 코어인 척추 다혈근, 멀티피두스라는 그 근육으로 가는 운동신경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 두 개를 같이 태우게 되는 거예요. 엄밀하게는 척추 다혈근을 마비시키는 그런 시술입니다. 거기다가 후관절에서 오는 신경을 차단하게 되면 관절이 점점점 더 망가질 때 통증을 못 느끼니까 더 관절을 세게 쓰게 돼가지고 관절이 더 많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관절에서 오는 감각신경이 나빠져서 없어져서 관절이 더 빨리 망가지는 걸 갖다가 신경인성 관절이라고 그러고 샬콧 조인트라고 그럽니다. 샬콧 조인트를 척추 시술을 통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후관절에서 오는 MB, 내측 분지, 미디얼 브랜치에 대한 내측 분지 차단술 혹은 제거술 이런 부분은 저는 별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 척추 시술이 전체 치료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작용하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정례를 하나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로 아주 심하게 고생하고 나서 8년 만에 통증에서 벗어나고 권투시합 나가서 우승하고 엄청난 턱걸이를 하는 그런 젊은이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젊은이가 척추 시술도 중간에 몇 번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친구는 25세 남자였는데요. 원래 역도 선수였어요. 그런데 스쿼트를 하다가 허리를 삐끗해가지고 방사통이 생기고 디스크 탈출이 오고 그래서 MRI 찍어온 데 보니까 4번, 5번 디스크가 이렇게 활화산처럼 탈출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화산이 터져 나오듯이 탈출이 되어 있죠. 이 흰색 부분이 수액입니다. 수액이 탈출돼서 방사통이 심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하면 확 좋아집니다. 통증이 많이 좋아집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바로 주사하지 않았습니다. 주사하지 말고 척추위생하면서 좀 더 지내보자. 왜냐하면요. 이런 경우에 방사통을 급격하게 줄여버리면 이 환자분은 척추위생을 배울 기회를 많이 놓치게 됩니다. 덜 아프니까 한 두세 달 계속 허리를 막 쓰게 됩니다. 데드리프트도 하고 스쿼트도 다시 하고 그러다가 디스크가 더 망가져서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통증을 금방 줄이지 말고 척추위생을 잘 지키고 허리 관리하는 방법을 잘 배우고 나서 보자 했던 것이고 그러고 나서는 한 4개월 후에 왔는데 여전히 방사통이 있어서 그렇다면 방사통은 척추위생이나 자연경과만으로 다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스테로이드 주사를 한번 하자 해서 했던 것이고 하고 나서는 통증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렇지만 목 디스크 증상이 또 생겼어요. 윗등이 아프고 견갑골이 아픈 겁니다. 또 집에 있는 그 지하실에 아마 MRI가 있는 것 같아요. 그 MRI 기계로 목 MRI를 찍어 왔는데 보니까 5번, 6번에는 아주 작은 돌출이 있고 6번, 7번에는 돌출이 더 큽니다. 물론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졌어요. 환자가 아픈 건 오른쪽인데 또 6번, 7번에 보면 여기도 좀 돌출이 같이 보여서 물론 방향이 좀 안 맞긴 하지만 6번, 7번 돌출이 5, 6보다는 훨씬 크니까
6, 7번에다가 즉 7번 경수신경에다가 경막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이 스테로이드 주사하고 나서 환자분이 진료실에 와서 목 주사 효과 전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은 목 주사는 좀 겁나는 주사고 좀 심각한 주사인데 이런 주사 맞고 나면 내가 심각한 주사를 맞았으니 많이 좋아지겠지 하는 그런 기대 심리로 위약 효과로 통증 호전이 많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환자분은 아주 엄정하게 판단하는 거죠. 주사 맞았는데 효과가 전혀 없네요. 방사통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몸에 대해서 아주 엄정하게 판단하고 통증에 대해서 엄정하게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럼 일단 한번 지켜봅시다. 이랬던 차에 환자분 지하실에서 다시 한번 흉추 MRI를 찍어 옵니다. 흉추 MRI를 보니까 3번, 4번 흉추 디스크가 돌출이 있으면서 특히 오른쪽으로 돌출이 있어요. 지금 아픈 게 오른쪽 윗등이랑 견갑골이니까. 그래서 보통 흉추 때문에 아플 때는 윗등이 아플 수는 있지만 견갑골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당장 보이는 게 오른쪽 2, 3번 흉추 디스크가 오른쪽으로 돌출이 있으니까 여기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경막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했더니 흉추 바로 옆쪽 통증은 분명히 좋아졌다. 그러나 견갑골 뒤쪽 아픈 것은 여전하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좀 지켜보는 와중에 환자분이 아주 심한 방사통을 오른쪽으로 가는 방사통을 한 번 더 겪게 되고 MRI를 다시 찍어왔어요. 찍어와서 보니까 이제는 5, 6번의 디스크가 확실히 탈출이 있는 겁니다. 그 전에 이만한 탈출이 지금 이렇게 커진 거죠. 이만했던 탈출이 이만큼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아팠던 게 6, 7번 디스크 때문이 아니라 목에 5, 6번 디스크가 찢어지고 점점점 탈출이 되면서 그렇게 많이 아팠구나 해서 이번에는 5, 6번 사이에 즉 6번 경수신경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하게 됩니다. 했더니 지난번하고는 달리 이번 주사는 효과가 좋았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되고요. 그래도 방사통이 좀 남아서 한 2달 후에 한 번 더 주사를 하게 됩니다. 약이 잘 들어갔고 그러고 나서는 오른쪽 날개뼈 통증 많이 호전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가 마지막 시술이었고요. 근데 이 시술을 받은 마지막이 2018년이었는데 그 후로도 이 환자분은 여러 가지로 통증을 많이 느낍니다. 많이 느끼고 한 3, 4년 동안에 자연복대하는 게 너무 보갑을 높여서 그의 디스크를 손상시켰다. 그 다음에 척추위생하는 자세를 좀 더 명확하게 개념을 잡으면서 많이 좋아지게 되죠. 그런 과정 속에서 3년이 지나면서 통증이 많이 좋아져서 권투시합 나가서 우승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강력한 턱걸이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척추시술을 앞두고 있을 때는 꼭 이 4가지 내 몸에 뭐가 문제인가 치료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가 그 다음에 이 치료에 어떤 결과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나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나 긴 안목에서 내 척추가 좋아지는 더 건강을 잘 유지하는 과정에서 이 시술이 어떤 의미를 갖나 예를 들어서 수액 감압술 같은 경우는 긴 안목으로 보면 디스크의 퇴행을 더 빨리 할 수 있고 후관절에서 나오는 MB, 미디얼 브랜치, 후관절에서 나오는 내측 분지를 고주파로 지지면 후관절이 더 빨리 망가질 수 있고 척추 다혈근이 장기적으로 더 약화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척추 시술에 대해서 어떤 처방을 받았을 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다 알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이라도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아니면 또 이런 분 잘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보를 얻기 위해서 시술하실 선생님하고 상담도 아주 면밀하게 하시고 그 상담이 좀 부족하다고 싶으면 또 다른 전문의 선생님한테 2차 의견도 받고 또 만약에 여러분들 중요한 시술을 앞두고 있다면요. 꼭 제 책을 한 3번만 읽어보십시오. 도서관마다 다 있습니다. 도서관마다 가서 요 4가지 포인트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도서관에 가서 꼭 잘 읽어보시고 답을 좀 어느 정도 가지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그 척추 건강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결정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